예전 기록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황인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각종 커뮤니티에서 궁금한 질문들을 좀 여러 개 추려가지고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분야의 다방면의 그 환자분들이 많고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들도 솔직히 있어요. 연예인들도 있고 운동선수도 많고요. 뭐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컴플렉스가 있고 사우나라든지 뭐 목욕탕을 같이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해서 갔을 때 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고 이렇게 약간 좀 피하게 되고 나만 샤워만 몰래 하고 나오고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체념을 하기보다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종을 떠나서 이제 환자분들 성향이 되게 좀 독특합니다. 기본적으로 명품들도요 다 막 메이커가 큰 것들이 많아요. 구찌, 벨트, 가방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명품도 크게 그런 거 달고 오는 사람들이 꽤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가꾸고 싶어하고 문신, 피어싱 이런 것도 많고요. 항상 반지나 뭐 시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다 차고 다녀요. 차도 그래요. 차도 큰 차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가 서울이고 하다 보면 큰 차들은 주차하기가 참 애매한데 다 큰 차들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통계를 내는 방법에 따라 다르죠. 이제 어디를 재느냐, 또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재느냐, 뭐 발기가 됐을 때 재느냐, 여러 가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몇 cm 정도 되면 좀 작다고 생각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병원 통계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계속 그걸 누적을 해서 통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논문 활용할 일이 있어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한 3cm? 보통 비두를 제외하고 3에서 4cm 사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길이면 조금 음경이 왜소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셔서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인상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저희 병원에 3번 정도 오셨는데 그분은 실제로 진짜 큽니다. 저희가 그때 길이를 재봤을 때 평상시 사이즈예요. 평상시 길이가 18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걸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피의 거의 3배 사이즈로 확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2번을 더 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대를 또 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는데 코로나 전에 돈 모아서 우리나라까지 오셔서 병원에 그렇게 확대를 3번이나 하러 오셨던 그게 좀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하는 부분들로는 확대적인 측면으로 경쟁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확대를 해서 서로 누가 더 두꺼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오시면서 사이즈를 자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거보다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확대물들이 거의 샌드위치 같이 됐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성관계나 생활이 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미리 당연히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즐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건 상관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고 또 피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받쳐주고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기본적인 음경 사이즈를 축소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자들은 실제로 그 부분들 가슴이 너무 커서 축소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허리에 무리도 가고 불편해요. 생활하기가. 남자는 아무리 커봤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축소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고 확대를 했는데
확대를 하고 나서 그 확대한 부분들이 파트너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제 확대가 되니까 너무 통증이 오거나 너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나 또 본인이 생각했던 크기보다 너무 크거나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축소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수술은 가끔 합니다. 조금 볼륨이 있으시거나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좋으신 분들은 좀 확대가 됐을 때 그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확대 수술을 할 때는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가 수술 없이 가능한 거는 불가능하죠. 일단 음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기에 뭐 지방이 뭐 기본적으로 막 두툼하게 있어서 뭐 살이 찌면 음경이 두꺼워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되진 않아요. 물론 성장기 때는 뭐 조금 뭐 발육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음경이 더 두꺼워지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을 해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길이적인 측면은요 조금 달라요. 길이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부터 실제로 그렇게 음경에 추를 달아가지고 뭔가 견인을 해서 음경을 일부러 계속 빠져나오게 계속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예전 문헌에도 그렇고요, 예전 기록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걸 추를 계속 매달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게 뭐 해서 몇 달 해도 그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뭐 몇 년간 하면 모르겠는데 일상생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느니 수술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경 골절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그건 이제 옛날에, 원래는 골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파열입니다. 파열. 단단해졌을 때 파열이 되는 부분들이 골절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음경 골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단명을 내렸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음경 파열이 맞습니다. 당연히 음경이 파열이 된 거는 해면체가 찢어지고 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열된 부분들을 찾아야겠죠. 여러 가지 병원에서 보면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파열된 데를 찾아서 그 부분들을 봉합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 치료 방법은 간단해요. 하지만 발기부전이나 기타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음경 파열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경우에 지체 없이 빨리 응급실을 가셔가지고 빨리 응급수술을 받으시는 게 발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